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기의 임평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자,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사는 사고였습니다. 네, 당시에 연일 뉴스에 많이 나와서 온 국민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아래 온갖 차별과 위험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여론도 아주 들끓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20대 젊은 청년의 허망한 죽음으로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요. 사실은 이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는 하루 이틀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경기도에도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들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경기도의 김현삼 의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산시 고잔동 초지동의 김현삼 의원. 1967년생으로 경기시민운동연대 운영위원장, 시와우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사단법인 안산환경개선 시민연대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8, 90대 삼선 의원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인데요.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일 잘하는 1등 도의원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일 잘하는 1등 도의원이 되겠다 다짐하는 김현삼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초선 때부터 뵀었는데 네. 어느덧 삼선입니다. 하는 것도 없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 잘하는 1등 도의원이 되겠다 다짐하셨는데 네. 그동안 잘 지켜오셨나요? 글쎄요, 제가 저를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의회 내에서 제가 초선의원 시절 상임위원장을 하고 재선의원이 되면서 이제 당대표를 했었는데요. 그 의원들로부터는 이제 그 많은 평가를 좋게 좀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네. 다만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네네. 노력할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카메라 딱 보시고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하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삼 경기도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안산인데요. 조금 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써 3선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수원방송에 오게 되면 특별한 추억에 젖는데요.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경실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경기적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수원방송 제작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기사 프로그램을 3년 정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면 특별한 추억에 젖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10년 전의 추억을 지금 네, 그렇습니다. 소환해 오셨어요. 네, 네, 네. 어떻습니까? 이게 방송이 힘드셨어요? 아니면 정치가 힘드셨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방송이 더 힘듭니다. 저 카메라만 들이대면 예. 아직도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 시선을 저희와 좀 교감하면서 네네네. 대화 나눴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이 힘드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또 나눠야 할 것 얘기예요. 같습니다. 네네. 이제 시작을 좀 해볼게요. 네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좀 얘기를 드렸지만 이 비정규직 문제가 정말 그 사회적 갈등된 지 오래됐잖아요. 네. 저희가 한 2018년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요. 이 비정규직이 최소 640만 명,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33%를 차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요.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 고용직 이분들은 개인 사업주로 분류가 돼서 통계에서 그렇습니다. 빠진 그런 수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비정규직 비율 굉장히 더 높은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좀 저성장,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도 얼마나 늘어날까 걱정도 사실 되는 상황이거든요. 경기도 내 비정규직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경기도의 전체 임금 노동자가 515만 명인데 그중에 이제 그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약 31%에 해당하는 158만 명. 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임금 근로자 중 네. 3명이 네.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 통계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안타까운 거는 300인 이상 민간 기업체의 경우에 전국 평균이 14.2%인데 그런데 경기도는 유독 비정규직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 32.7%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전국 평균보다 경기도가 거의 2.5배 그러네요. 많다 이런 통계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예.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기업 활동하면서 비정규직이 100% 제로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을 네. 좀 감안하면. 그런데 태생적으로 비정규직들은
제한 어떤 뭐 복지도 그렇고요, 어떤 월급도 그렇고요, 굉장히 제한적인 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네네. 정말 여러 가지 대우라던가 근무 조건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비정규직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많이 보고 이러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국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의 70%밖에 받지 못한다는 게 네네. 통계로 좀 나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는 비정규직들 중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임금과 관련돼서 이를테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55%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도 네. 관련 TF를 구성을 해서 불합리한 임금 관련 이 근무 조건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산재 문제입니다. 산재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그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생명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상당 부분이 이제 3D 업종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 가장 돈을 투자를 아무래도 이렇게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안전과 관련된 이제 이런 영역들인데 네. 이 산재 관련 이 현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 반월공단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반월공단만 놓고 보더라도 1년에 무려 35명 내지 4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그 서너 명 정도가 산재로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확한 이에 대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좀 사실이고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치를 보니까는 네. 확 와닿네요. 이게 네네. 굉장히 경기도가 심각하고요. 그만큼 뭐 인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공장도 밀집 지역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아마 수치적으로는 더 타 높게. 광역보다는 높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이름이 바로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꾸려졌더라고요. 네네. 네, 이름이 참 뜻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또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 뭐 계획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도연이 돼서 보니까 경기도가 인구가 1,340만이라고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도 부서 내에 노동을 전담하는 담당 부서조차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제가 이제 노동 관련 기본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처음에는 상당한 정도의 저항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노동 업무가 100% 국가 사무인데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제가 이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기도 하고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기도 하니까 국가 사무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네. 경기도 근로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비로소 이제 그 노동 정책과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최초로 경기도 노동 종합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고 네. 네. 그리고 얼마 전 3월 22일인가요? 경기도 의정부에 이제 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이 노동 행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인 이 노동자들,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경기도의 행정이 다가오고 있지 못하다 네. 이런 평가들을 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그 의원님들과 함께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위원장을 좀 맡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의 노동 행정이 좀 더 선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도 이제 진행할 그럴 예정으로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지금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도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형식적으로 정규직화가 될 뿐이지 실제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비정규직일 때보다도 더욱더 네.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떨어지는 네.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막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지금 현재 그렇군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어떻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예, 뭐 경기도에 보면 노동정책관이라는 또 자리도 있고요. 지금 조금씩은 개선해 가고 있다라고 네네. 제가 지금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네. 근데 제도적 보호, 배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경기도청 공무원들 중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네. 시켰습니다. 588명을. 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제 여러 다양한 형식으로 시기는 조금씩 기관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합니다만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도는 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놨더니 임금이 떨어지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그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그동안 280만 원, 290만 원 받았었는데 정규직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210만 원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경기도 콜센터라고 아실 겁니다. 예.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가 6월 말까지 정규직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꼭 환영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그 과정에서 임금의 어떤 그 저하랄지 근로조건이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우려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 기관에도 도움이 되는 서로 윤인하는 그런 형태의 노동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저는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입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도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또는 그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네.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그 노력의 정도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싶어서 네네. 저희가 조만간에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특위를 열어서 예. 경기도 교육청의 비정규직 문제만을 네. 다루는 그런 회의를 조만간에 개최할 그럴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번 아까 또 말씀하신 부작용이 없도록 네네. 차근차근 이게 뭐 하루아침에 싹 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상임위로 한번 네.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많이 다뤘네요. 현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에서 몸담고 계신데 요즘 어떤 것들이 현안입니까? 예, 제가 그저께 토론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경기도에는 이른바 이제 미등록 외국인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불법 체류자들의 이제 자녀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분들을 위한 그 지원 방안 토론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또 반대 의견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다양하게 존재를 하십니다. 뭐냐면 불법 체류자들의 아동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낸 세금을 거기에다가 투여를 하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 불법 체류자를 또 양산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예.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좀 갖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지원 정책을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는 그 1991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의결한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네. 이 유엔에서 그
그 협약을 저희 나라가 비준을 했거든요. 비준을 하게 되면 그게 곧바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협약에 근거해서 최소한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네. 그리고 적정 연령이 됐을 경우에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정도의 갈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뭐 다 세금도 그렇고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 어느덧 선진국의 반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동 인권, 교육권 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이야기 해볼 텐데요. 그 안산시 고잔동과 초지동을 또 맡고 계세요. 이 안산시가 사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좀 많이 그 무거운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고 듣고 있는데 네네.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실까요? 예, 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실제로 안산의 지역 경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인구도 한 5만 정도 이상 지금 안산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가 물론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안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은 부분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가 특별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세월호 2기 특별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진상규명은 더디고 있고 네.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네.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안산이 옛날에 그야말로 밝고 활기찼던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경기도를 비롯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올해가 5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 경기도 차원에서 굉장히 축제로 한번 이 추모 행사를 한번 기획하겠다. 네네. 좀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제 네네. 5월에 그죠? 맞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도 시민들이 좀 기억할 수 있게끔 네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도 잊지 말고 계속 끝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참 이 많은 계획들을 들어왔는데요. 항상 이렇게 보면 삼성까지 하셨을 때 의정 활동 정말 항상 바쁘셨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 의정 활동은 참 잘하시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맙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떠실지, 좀 어떤 아버지이실지, 어떤 남편이실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양쪽 다 잘하실 수도 있죠. 예. 네, 말씀 혹시 들어보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참 콕 찔립니다. 꼭 점수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뭐 한 50점? 50점. 네. 50점? 많은가요? 낙제입니다, 낙제. 낙제인가요? 네. 예. 왜 50점 주셨어요? 글쎄 아무래도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뭐 핑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밖에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뒤돌아보니까는 보통 제가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빠르면 뭐 10시, 네. 이제 그렇지 않으면 11시, 12시. 네. 그러기도 하고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요. 네. 쉬는 날이 아니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행사들이 네. 네, 네. 열리잖아요. 네. 거기 가서 또 인사드려야 되고 지역 유권자들 만나야 되고 이제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제가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가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점수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네. 저희 의정도 북에 새로 신설된 코너입니다. 가족에게 띄우는 영상 편지 시간인데 네. 쑥스러우시더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카메라 보시고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 큰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하면 이제 그 조금 있으면 이제 졸업반인데요. 취업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걸 제가 옆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졸업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집에서 놀아도 되니까 와. 네, 그 여유 있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아들은 작년 12월 달에 작은 아들은 작년 12월 달에 이제 군에 갔는데 강원도 인제에서 근무를 해요. 얼마 전에 그 고성 네. 산불 나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진화 작업에 투입되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군대 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안사람인데요. 제가 정치할 수 있도록 이해해주고 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아내분께 말씀하시면서 좀 되게 많이 무서워하고 눈치 보이는 게 보입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앞으로 이제 60점, 70점, 100점 남편 되면 되니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정말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나눠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화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그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에 뭐 소득주도 성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들이 아마 가을쯤 아니면 내년 초쯤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최근에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올 하반기쯤이 되면 일정한 정도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경기도민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이야기하실 때 삼선 의원인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겸손한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 142분 중에 그 삼선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이제 네. 초선 의원분들이 많으셔서 그만큼 더욱더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랜 시간 힘들게 일해도 안정적인 소득이나 일자리가 없음을 근로 빈곤이라고 한대요. 들어보셨어요? 네, 근로 들어봤죠. 빈곤. 비정규직과 같은 소외된 근로자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속히 실용성 있는 고용 정책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 김현삼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김현삼 의원의 그 노력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보기를 저희도 바라보겠고요. 그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작은 발걸음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도 포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